안녕하세요, 알로미니입니다. 그림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림 모양 내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템플릿 미니어처 도안 다운 받으셨죠? 이거는 알로미니가 먼저 종이에다가 스케치한 것을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고 여러분 다운 받아 보시라고 컴퓨터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템플릿 도안이고요. 여기 보시면 5가지 종류에 대한 시수가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 모양 접시하고 도일리 페이퍼 스타일 접시 이 2가지 만든 방법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디자인 칼이나 이렇게 가위를 사용해서 따내시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거를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본이라는 뜻이고요. 먼저 그릇을 만들기에 앞서서 실제 디자인과 크기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템플릿인데 이걸 가지고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나만의 디자인의 그릇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종이에다가 여러분만의 디자인의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따내시면 그게 바로 또 여러분만의 템플릿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그릇 모양 내기에 필요한 도구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먼저 디자인 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줄사포 또는 야스리라고 하죠. 5종 세트 필요하고요. 그 다음 구멍 낼 때 필요한 핀바이스인데요. 여기서 이 핀바이스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핀이 따로 날이 분리가 되는데 간혹 주문을 했는데 이게 몸체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날하고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 잘 보시고 필요하신 분 주문하시면 돼요. 이거는 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날을 크기대로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멍 낼 때 꼭 핀바이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스리 중에서 이렇게 둥근 줄사포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줄사포는 필요한 도구고요. 이 핀바이스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셔도 괜찮지만 없다라면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양 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사포 3가지죠. 220번, 400번, 1000번 종이사포 3가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샌딩 작업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셨죠? 제가 샌딩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샌딩이 끝나면은요, 밖에 나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베란다에 문을 활짝 여시고 마른 붓으로 한번 이렇게 털어내 주세요. 이 접시에 가루들이 미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털어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가루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요. 창문 열어서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국 가면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마스크 착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이 더 중요하니까요. 건강을 지키시면서 예쁘게 미니어처 만드셔야 되니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템플릿을 과연 미니어처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행해 볼게요. 이제 먼저 이렇게 접시에다가 템플릿을 올려놓고요. 위치를 센터 테두리에 간격이 일정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한쪽으로 밀린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잘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샤프를 사용해서 이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또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도 그대로 따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중간중간에 또 구멍을 뚫을 이런 동그라미 표현된 거는 이렇게 따로 그 위치에 맞게 샤프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렇게 따라서 그려준 모습 그대로 나와 있죠, 모양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을 할게요. 디자인 칼을 활용해서요. 이 부분 나머지 그림 외에 제거를 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너무 이 선 가까이까지 깎아내지 마시고요. 여유분을 1mm 정도 두세요. 왜냐하면 이 그릇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라인까지 깎아내시면 뒷부분에는 많이 그릇에 이 점토분이 많이 깎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모양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이는 라인에서 1mm 정도 남겨놓고 깎아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칼을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디자인 칼로 먼저 이 모양대로 지금 홈을 파고 있죠.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 단계 줄사포로 다듬을 때 편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반복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요, 지금 모양이 지금 계속 이 모양이 또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 부분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완성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줄사포 중에서요, 자, 한쪽은 평평하고요, 반대쪽은 둥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반달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달 모양의 줄사포를 사용해서 이 곡선 모양을 이제 표현해 줄게요. 자, 밑에 여러분들 이렇게 물에 적신 타올이나 물티슈를 깔아놓고요, 작업해 주세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반달사포 사용할 때 지금 모양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용할 면은 지금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죠. 평평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로 이쪽 부분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둥근 부분을 하게 되면 이 모양대로 파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평평한 이 부분을 사용해서 다듬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스케치한 대로 해서 그 모양대로만 줄사포 상에서 이렇게 갈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점토는 굉장히 사각사각 힘 안 들이고 가볍게 잘 걸리죠. 자, 여기까지 둥글게 해서 그 모양대로 나머지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을 표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요. 이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있고, 제가 먼저 구멍 뚫을 때 핀바이스 뚫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핀바이스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 아까 설명드린 줄사포로 뚫는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핀바이스 뚫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위치에다가 한번 콕 찍어줍니다. 콕 찍어주고, 그 다음에 좌우로 돌린 다음에요.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구멍이 뚫려요. 다시 한 번 더 뺄 때도 돌려가면서 빼주시면 되고요. 뒤쪽에서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핀바이스가 없을 때는요, 둥근 사포가 있어요. 이렇게 둥근 줄사포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줄 건데, 이때는요 이렇게 물을 좀 준비해 주세요. 끝에 살짝 물을 적셔서 자, 구멍을 뚫어 볼게요. 좌우로 흔들고요. 이때 좀 가까이 잡아주세요. 짧게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물을 또 찍어서 이때 만약에 손이 이 위치에 있으면은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손 위치는 항상 위쪽보다 아래쪽에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때 여러분들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힘을 또 많이 줘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그릇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물을 묻히는 이유는요, 이 점토 수용성 점토예요. 그래서 물을 살짝 묻혀주게 되면 그 부분이 점토가 살짝 녹습니다. 그러니까 물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되겠죠. 너무 듬뿍 바르면 안 되고 적당히 살짝만 찍어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뚫어졌습니다. 이렇게 뒷부분 보이죠? 이 부분에서 멈춰 주시고요. 다시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줄사포 둥근 사포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물 사용하고 나서 이 줄사포에 남은 물, 잔여물은요, 닦아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이 부분도 모양을 지금 깎아줘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도 핀바이스 사용해서 구멍을 일단 뚫어 줄게요. 좌우로 흔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반대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뚫어주세요. 손끝으로 남은 이렇게 가루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잘 안 보이니까. 좌우로 흔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크게 좀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 칼을 사용해서 공간을 좀 넓힐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요. 너무 한 번에 디자인 칼로 이 모양을 다 깎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줄사포를 사용해서 또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 주세요. 자, 이때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디자인 칼 사용해 주세요. 손 다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달 사포 가지고 모양을 내줄 건데, 만약에 이 줄사포 공간이 많이 안 생겼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뒤쪽에서도 모양을 깎아내 주세요. 잠깐 바닥에 놓고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닥에 놓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서도 둥근 사포를 사용해서 앞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공간이 계속 안 나와서 좀 넓혀줄게요. 자, 아까 핀바이스로 뚫은 구멍 같은 경우에는요, 모양을 한번 다 이렇게 줄사포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만 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둥근 줄사포로 먼저 앞부분에 모양이 동그랗죠. 그 부분을 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반달 줄사포를 사용해서 또 모양을 잡아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만약에 크기가 한쪽이 너무 넓어졌어요 하다가, 그러면 여기선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모양을 큰 쪽으로 맞춰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일단 반달 줄사포가 이제 공간 확보가 돼서 지금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줄게요.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사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갈아내면서 모양을 잡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한쪽 방향만 하시게 되면 뒤로 봤을 때 뒷모양이 또 안 예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쪽도 확인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칼로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은 만드실 때 바닥에 이렇게 대고, 왜냐면 힘을 좀 받치고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받치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바닥에 놓고 하셔도 됩니다. 점점 모양이 지금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끝부분도 줄사포 중에 이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끝부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지금 이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
다시 한번 끝부분은요 좀 뾰족하게 얇게 표현이 돼야 돼서 디자인 칼로 다시 한번 더 모양을 잡아줍니다. 도구를 적절하게 또 반달, 줄사포 사용해서 자, 이때 모양이 지금 둥근 부분이요. 이 둥근 부분, 여긴 둥글어요. 여기 평평해요. 그래서 지금 모양 보시면 그대로죠. 여긴 둥글게 이 부분 똑같이 줄사포 모양도 그대로 따라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그릇을 예쁘게 변화시키려고 여러 번 깎고 다듬고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무조건 갈고 다듬고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눈으로 계속 균형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구멍 부분은요 이렇게 줄사포를 한 번 더 앞에만 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도 한번 다시 지나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쪽 표현 안 했네. 여기 다시 한 번 더 빈바이스 사용해서 구멍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줄사포로 다시 한 번 더 원하는 크기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모양은 지금요 이렇게 반달 모양이 있는 두 개의 모양이 있고 가운데 구멍 뚫린 거 그리고 구멍 이렇게 5개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또 많이 테두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깎여졌기 때문에 두꺼워졌어요. 다시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포 이렇게 해서 다 모양이 다듬어졌더라면 테두리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220번 사포 사용해서 면을 깎아주시고 두께를 1mm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400번 사포 중간 사포로 매끈하게 정리해주시고 마무리 1000번 사포로 다시 한 번 더 매끄럽게 정리해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 다음 모양 내는 것도 한번 이 부분도 지금 모양 접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하고 또 이 부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모양이
좀 이렇게 해서 잡혀져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번, 여기서는 이제 구멍 뚫는 부분이 없고 테두리 부분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 모양 나머지 부분 그림 그리고 그 뺀 나머지 이런 부분 제거를 해주시는 거죠. 디자인 칼로. 자, 여러분들 잠깐 제가 바닥에 놓고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닥에 놓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시 또 보여드리면, 처음에 디자인 칼로 테두리 정리하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접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 라인까지 깎아주시면 밑에 부분이 더 많이 깎여서 접시 모양이 나중에 안 이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줄사포가 지나갈 수 있도록만 이렇게 해서 홈을 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칼로 좀 깎아주는 거고, 약간 여유를 1mm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제거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한번 전체를 다 정리를 해볼까요? 접시요. 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줄사포가 이 반달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주의할 점은요, 보시면 여기 모양이 지금 여기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같이 똑같이 줄사포 모양도 이렇게 둥근 부분, 이 부분 사용해서 여기 갈아줄 거예요. 자, 요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둥근 부분이죠. 둥근 부분 안쪽 들어간 부분, 홈 파인 부분 갈아줄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돌려야 되겠죠. 이쪽은 밖으로 이렇게 둥글게 표현됐죠.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곡선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줄사포도 반대로 돌려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계속 곡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면 줄사포도 그 모양대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평평한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둥근 반달 모양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 집중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줄사포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익숙하지 않아서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점점 또 이렇게 모양이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접시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테두리대로 정리가 다 됐고요. 자, 보시면 두께를 보시면 지금 많이 또 두꺼워졌죠.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는 테두리 정리할 것 첫 번째 단계로 220번 사포상에서 자, 테두리 두께를 1mm 정도 맞춰줘야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위쪽에서 한번 테두리 정리해 주시고요. 한쪽만 하면 안 되고요. 뒤집어서 요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모양을 깎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테두리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일단 두께를 1mm로 지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이즈를 줄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굵은 사포 220번 사포죠.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안쪽 밑면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테두리만 집중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지금 많이 갈아내야 돼서 지금 동작이 계속 이쪽 손은 꽉 잡아주고요. 반대쪽 손은 이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접시를 잡아주면서 사포는 또 이쪽 검지와 엄지가 잡아주면서 받치면서 지금 힘을 받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손은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고 이쪽 손은 사포를 움직이면서 지금 갈아내고 있어요. 자, 두께는 지금 많이 얇아졌고요. 그 다음 단계죠. 400번 사포로 이제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죠. 자, 이렇게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야지 이 테두리가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곡면 곡선 매끈하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날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꽉 접시를 잡아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 400번 사포 사용해서 정리해 줬고요. 여기만 안쪽만 한번 다시 해주고 마지막 단계죠. 1000번 사포 사용해서 이제는 표면을 더 매끄럽게 해주는 마지막 단계 1000번 사포 사용해서 정리해줍니다. 여기서는 약간 손 동작을 둥글려 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굵은 사포가 지나갔을 때 기스난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매끈하지 않은 부분 만져봤을 때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손끝으로 확인해 주시는 거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요. 아주 매끈하게 정리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손 동작을 둥글려 가면서 또 왔다 갔다 둥글리고 자, 이렇게 두께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기 좀 가루 부위 많이 있어서 제가 마른 붓으로 한번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런데 이런 안쪽 홈파인 부분 있잖아요. 이런데 많이 가루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 이제 색을 입히는 컬러링 단계하고 마감 단계에서 이런 잔여물이 남아있다면 깔끔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마른 붓으로 털어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양 접시 지금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템플릿 가지고서 미니어처 이거 활용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또 템플릿에 굉장히 활용도 높은 점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그릇들을 여러 가지 디자인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옛날에 만들었던 2년 전에 만들었던 어떤 그릇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 디자인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만약에 이 템플릿이 있고 날짜와 그 다음 번호를 다 매겼다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거 찾아가지고 지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니어처 하실 때 또는 미니어처 외에도 이렇게 수집하고 디자인을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자, 이게 커피잔의 부분 이제 손잡이하고 밑둥 부분 오늘 같이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가루들은 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 점토는요, 여기서 모데나 점토를 사용하고요. 흰색 아크릴 물감 염색을 해줍니다. 색을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OPP 필름지가 필요해요. 2장 필요하고요. 2장 만들게요. 그리고 점토를 밀대로 얇게 밀어줍니다. 지금 먼저 밑둥 표현하는 거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얇게 밀어주시고 이 정도 1mm 정도 두께로 밀어주시고요. 자, 샤프의 뒷부분 있죠? 이 부분 둥근 부분이죠? 이걸로 콕 찍어주세요. 자, 찍어주고 이걸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붙일 건데요. 지금 바로 붙이지 말고요. 한 30분 정도 건조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까 30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 이렇게 사이즈가 점토는 수분이 빠지면 살짝 줄어들어요. 자, 크기 변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붙이지 말고요. 좀 지나서 30분 지나서 붙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목공부 사용해서 붙일게요. 아랫부분. 자, 이렇게 해서 컵의 아랫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붙인 모습이고 이제 손잡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먼저 모양을 길쭉하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대로 너무 세게 미는 거 아니고 살짝만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요.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단면도로 모양 한번 정리해 줄게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살짝 이 옆면에 울퉁불퉁한 면을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부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일자로 되게 정리해 주시고요. 네,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순서는 일단 이런 둥근 도구 있죠. 여기다가 한번 감싸서 먼저 손잡이 모양을 잡아줍니다. 걸쳐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살짝 잡아주고 잠깐 기다렸다가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 한 10분 정도 있다가 붙여주세요. 그리고 일단 윗면에 여기 끝은 정리해 주시고요. 붙이는 방법은요, 일단 요 끝에 모공풀을 발라주고 자, 위치를 잘 정해서요. 그 다음에 이때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 손잡이 부분이요 먼저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쑤시개로 이렇게 눌러서 밀착을 시켜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서 모양을 한번 내주시는데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그냥 둥글게 모양 붙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붙여주시면 돼요. 끝을 한번 정리해 주고요. 다시 한 번 더 붙는 면을 이쑤시개로 끝을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점들 살짝 이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모데나 점토리에서 손잡이와 아랫부분 만드는 방법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릇 모양 내기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참고해서 예쁘게 만드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릇 위에다 색을 입히는 컬러링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쁜 접시 많이 만들어 보세요.